안녕하세요. 고효졸피팅의 이팀장 김지현, 박시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종로구 명륜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랑 상권부터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해화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대로변 건물입니다. 건물지 인근으로 서울대병원, 성균관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 먹자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항상 많은 지역이고요. 또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과 접근성 모두 우수한 위치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뒤에 저 건물입니다. 저도 많이 갔던 건물인데 오늘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건물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56.93평, 건축 면적 50.77평, 연면적 147.23평, 지하는 없고요. 지상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89.19%, 용적률 258.61%입니다. 건물 한번 좀 살펴보셨을 텐데 네. 건물 어떻던가요? 건물이 땅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커가지고 어떤 상황인가 봤는데 건폐율이 90%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꽉 찼는데 이게 불법 사항이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가 받아서 90% 돼 있는. 이 지역은 사무공간 이런 게 아니라서 주차가 뭐 편하고 뭐 이런 건 좀 둘째예요. 저층부 F&B 상권이 좀 살아있는 지역이라서 건물 사이즈가 지금 큰 게 되게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저렇게 건폐율이 초과돼 있지만 엘리베이터 넣고 합법적인 선안에서의 또 증축 문제 없거든요. 오늘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 구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상 1층, 2층이 하멘탐스가 지금 통으로 쓰고 있고 3층은 건물주분이 실사용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원만할까요? 협의를 다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다 협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관 상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주변 건물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최상층이 주택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도심가에 옥상 무슨 주택이 하나 딱 덩그러니 있는 느낌인데 지금 저 건물은 주차장 증설 없는 20평 정도의 증축이 가능해요. 한 개층 더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4개층 건물이 되는데 저 3층은 내력벽을 철거를 하고 그 후에 한 개층 더 증축을 하고 내력벽 철거뿐만 아니고 전면도 주택의 느낌이 전혀 없게 근생 F&B로서 어필이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증축을 하면서도 그럼 그냥 주차장 없이 사실 주차장이 추가 확보가 되면 한 개층, 두 개층, 세 개층 더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가 잘 맞춰질 지역도 아니고 오히려 건폐율을 포기하면서 신축으로 가는 것보다 건폐율을 유지하면서 저층부 F&B가 워낙 살아있는 지역이니까 주차장 추가 없는 간단한 증축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외관을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을까요? 저층부는 이미 통유리 수준으로 돼 있는데 상부, 하부가 좀 조화가 안 맞아요. 4층으로 한 개층 증축하면서 대로변에 맞게 시원스럽게 창호 사이즈 크게 해서 가시성 높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면에 테라스가 있는 건물로 부각을 시키면서 이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건물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좌측에 있는 건물이 주택 느낌이 없고 뭔가 더 근생이 어울릴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개선을 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비교해보시면 저희 건물 층고가요. 반 층은 더 높아요. 같은 그러네요. 층인데 높이를 좌우로 비교하면 저희가 반 개층은 더 높거든요. 한 층당. 그래서 저희가 4층까지 증축이 완료되면 층고가 시원스러운 F&B 건물이 완료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인지 이미 F&B가 들어와 있는 이유를 알 것도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좀 가까이 가서요 건물 좀 살펴보면서 또 어떤 솔루션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바로 옆쪽인데요. 건물 한번 쭉 보시니까 입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층은 차량 유동 인구도 많은데 보행 인구들이 이 상권을 이용해서 쓱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래서 1층은 살짝 완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로에서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뒤로 살짝 해서 데크를 살짝 만드는 거죠. 이 공간을 야외 데크로 만들면 1층의 전용 공간은 줄지만 그 면적을 또 그대로 위로 옮길 수 있어요. 너무 가까워도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인도에서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살짝 데크를 만들면서 살짝 건물을 안쪽으로 좀 밀고 그 면적을 이제 상층부에 활용한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자체는 전면에 가시성이 시원하도록 창호가 큰 사이즈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측면에 이제 도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나름 이 건물이 코너 건물이에요. 네. 양쪽 도로에 접한. 물론 이제 차량 통행은 안 되는 작은 보행 도로에 이제 접하고 있지만 코너 건물에 잘 살려서 지금 서 있는 이쪽 끝까지 시원스럽게 창호 사이즈 키워서 가시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쪽에 잠깐 보고 왔는데 계단실이 카페로 들어가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건 그냥 그대로 살리면 될까요? 사실상 건물주님이 최상층을 거주하고 계시고 1, 2층이 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구조가 됐는데 4층으로 증축이 되면 임대차 구성이 층별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단실은 철거를 하고 좀 새로 배치를 하고 엘리베이터 위치하다 보면 지금의 배치는 조금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지만 증축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방향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동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최상층 네. 직접 거주하고 계신다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좀 구조가 좀 특이해요. 저희 네. 오르락 했다가 내리락 했다가 약간 네, 이런 맞아요. 구조인데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약간 신시 근생 주택에도 아궁이 뗐어요. 아, 아파트도 아궁이를 뗐어요, 연탄을.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런 구조예요. 이 바닥이 지금 높이가 1m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올라와 있는데 그 1m 안에가 아궁이에 열이 전달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깨끗이 싹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층고가 제가 보기에 한 2.5m 되는데 이 2.5m가 3.5m 정도로 이제 높아지는 거죠. 주택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층고, 근생으로도 전혀 손색 없는 층고, 천정 층고를 활용을 하고 안에 있는 내력벽만 싹 제거를 하면은 시원스럽게 한 분의 세입자가 충분히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옥상 루프탑도 지금 사용은 하고 계시지만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수평 중축을 안 하고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중축을 할 거라서 자연스럽게 도로 앞에 전면 테라스가 될 거고요. 네. 멀리서 봤을 때 테라스가 부각될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 난간을 제거를 하고 유리나 투과성이 좋은 철제 난간으로 바꿔주고 네. 초록색이 보이는 조경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솔루션을 적용하는데 공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예상하면 좋을까요? 네, 엘리베이터 넣고 내력벽 철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수선과 해체 심의가 두 가지 다 받아야 돼요. 한 5개월 정도 네. 대수선 해체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된 다음에는 공사 기간이 중축까지 포함해서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밸류업 되는 솔루션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더 증축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건물 층고가 유달리 높아요. 같은 층수지만 저희 건물이 한 개층 더 커 보이는 그 정도의 층고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편으로 보니까 병의원들이 보이는 걸 봐서는 네. 아 상권도 역시 근생으로서 손색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건물의 저 앞면을 보면 복잡하고 번화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한 그쵸. 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바글바글하고. 월세가 아우, 잘 받겠구나. 네. 건물의 뒤를 보면 자연관광이 너무 좋아서 그냥 편안하고 자 그러면 일단 주변 시세가 과연 어떨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인근 성균관대와 해화역 먹자상권 주변으로 밸류업이 필요한 건물 기준으로 9천만 원 후반에서 1억 초중반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화역 대로변이 평당 1억 중반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못해도 평당 최소 2천만 원은 저렴하게 매입하시는 거죠. 벌써 2천만 원을 저렴하게 간다고 하니까 건물 매매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건물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는 47억입니다. 평당 8,200만 원이고요. 매도자분이 책임명도 다 해주는 조건이고 리모델링 공사 후에 임대료를 만약에 보수적으로 좀 잡는다라고 하면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2천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매매가 47억 기준으로 건물담보대출 80%는 은행 지원자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탁상 감정 가격이 60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아니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대출을 했을 시에 부가적인 부대 비용까지 네. 포함해서 실투자금은 약 16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리모델링 비용도 70% 이상 대출이 되니까 그 부분도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나 병의원으로 또 임차가 잘 구성이 된다면 평당 1억 3천, 매매가 기준으로 한 74억 정도로 매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은 한 15억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MD 구성이 좀 갖춰지면 좋을까요? 일단 물건지 인근에도 스타벅스나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뒤에도 보시면 병의원들로 꽤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소비층이 워낙 다양한 상권이다 보니까 F&B 소매점, 병의원 할 거 없이 다양하게 임차 구성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당 임대료 수준이 1층은 좀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1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층도 10만 원에서 17만 원, 3층도 9만 원에서 11만 원. 그리고 현재 지금 주변에 통임대로 이제 시세를 맞추고 있는 것도 12만 5천 원 정도로 지금 현재 맞추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 물건에 보증금 2억에 2천만 원 한 거는 평당 임대료를 12만 원만 책정을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네,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건물의 가장 강력한 한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권에 대로변에 이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점은 건폐율이 89.19%입니다. 토지 크기를 그대로 건축 면적으로 활용했다는 건데 이 정도 건축 면적이 나오려면 대지 면적이 8, 90평은 원래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비싼 서울 땅의 면적을 최대치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상부층까지 임차가 채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상권이라는 점. 이쪽 상권 대로변에는 적당한 물건도 없어요. 위 물건은 상속 문제가 이번에 협의되어서 저희 쪽의 건물주분이 직접 의뢰를
주셔서 전속으로 딱 한 달만 금매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강력한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시지만 경기가 뒷받침이 좀 안 되니까 임대가 좀 잘 안 맞춰지고 있는 시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 근처에 오니까 공실도 없고 너무 막 활성화돼 있고 활성화의 방향성이 너무 다양해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 술집, 여기 맞은편에 보면 병원, 의원, 요 뒤로 보니까 주거가 너무 막 빵빵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학교도 있고요. 월세 걱정 없는, 공실 걱정 없는 건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성균관대 근처로 좀 왔는데요. 이 대학로에 있는 건물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달간만 이 금액으로 금매로 이루어진다는 점.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팀이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줘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짜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하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에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위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조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